자, 10절 해서 심리 이론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6번 문제. 다음 중 산업 심리의 5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업 심리의 5대 요소 해서 우리는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5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적성입니다. 이 적성은 해당되지 않고요. 동기, 기질, 감정이 뭘 결정하고 습성을 결정하고 동기, 기질, 감정, 습성까지가 습관을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문제가 습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면 1, 2, 3, 4 이렇게 나오면 습관이 습성을 결정하지는 않죠. 습성이 습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업심리 5대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조심할 것도 뭐 있었습니까? 감정입니다. 감성이 아니다. 감정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적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 자, 순서대로 기억을 하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147번입니다. 안전심리의 5대 요소. 방금 봤던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 이 5가지 중 능동적 감각에 의한 자극에서 일어난 사고의 결과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동기라고 부릅니다. 동기 해서 답이 2번입니다. 동기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동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질은 인간의 성격, 능력 등 개인적인 특성을 기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질. 감정, 희노애락을 말하죠. 습성, 동기, 기질, 감정 등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습성입니다. 성장 과정을 통해 형성된 특성 등이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된 현상을 우리가 습관, 몸에 배해버리는 것을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 5가지가 산업심리의 5대 요소 또는 안전심리의 5대 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기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으니 다음에는 기질이나 또는 감정, 습성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48번 레빈의 법칙에서 환경 조건 위에 포함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레빈이라는 사람의 법칙. B는 펑션 P2, P가 person이었고 E가 environment, 환경을 나타냈었죠. 그래서 환경 조건이라고 부르는 E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환경 조건에서 인간의 행동은 함수 관계에 있다. 개인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환경이다? 심리적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는 인간관계가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환경은 심리적 환경의 가장 주된 환경이고 그 외에 작업 환경도 포함이 된다. 작업 환경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를 설명하는 문구가 뭐냐? 이가 포함하는 것이 무엇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지능이나 소질이나 적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의 요소입니까? 펄슨의 의미죠. 펄슨의 특성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인간관계에 의한 심리적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답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답이 4번입니다. 인간관계에 의한 심리적 환경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148번 문제였습니다. 레빈의 행동법칙에서 환경이라 함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심리적 환경이 주가 된다. 자, 해설 참고하시고요. 149번 문제입니다. 레빈은 인간의 행동 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똑같은 문제죠. 이가 의미하는 것은 자, 방금 봤던 이가 인간관계에 의한 심리적 환경이라고 했는데 지금 1, 2, 3, 4에 보니까 심리적 환경, 인간관계 이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뭘 답으로 해야 됩니까?
작업 환경도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답을 3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작업 환경이 이렇게 이 환경의 의미로서 소개되기도 합니다. 자, 답을 3번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만 답이 되는 게 아니다. 자, 작업 환경 3번입니다. 150번 레비는 인간 행동과 인간의 조건, 환경 조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자, 세 번째 나오고 있죠. 이때 F의 의미는 이제 E를 안 물어보고 F를 물어봤죠. F는 뭐였냐면 함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펑션이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F는 함수를 나타냅니다. 함수 답 4번이 되겠고요. 여기 앞에 있는 behavior 이게 인간의 행동이고요. 여기 E는 환경이라고 했죠. 펄스는 지능이나 또는 기질 또는 연령,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성질을 이야기하죠. 그걸 펄스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지능이죠. 여기가 지능. 지능. 그래서 펄슨의 영향 요소입니다. 펄슨의 요소를 쓴 겁니다. 자, F는 함수다. 4번입니다. 151번 위치나 순서, 패턴, 형상, 기억의 오류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메트로놈, 리스크 테이킹, 부주의, 착오. 자, 위치가 잘못되거나 위치가 혼동이 에러가 일어나거나 순서가 잘못되거나 패턴이나 형상, 기억의 오류 등으로 인해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냐? 여기서는 착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착오, 착각 이런 의미죠. 그래서 착오, 실수를 나타냅니다. 위치나 순서, 패턴, 형상, 기억, 오류 등에 의해서 인간이 뭐 한다? 착오를 일으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합니다. 자, 리스크 테이킹 우리가 안전관리론에서 리스크 테이킹은 위험을 부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위험을 부담하는 거다.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객관적인 위험을 본인이 부담하고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을 리스크 테이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부주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부주의의 종류가 있었죠. 의식의 우회, 의식의 과잉, 의식의 혼란, 의식 수준의 저하 이러한 것들이 부주의의 종류로 소개가 됐었죠. 자, 답은 4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착오, 외부적 요인에 의한 착오의 종류가 위치, 순서, 패턴, 형태 또는 기억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 착오의 종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52번 인간의 동작 특성 중 판단 과정의 착오. 자, 판단 과정의 착오. 판단 과정의 착오하고 자, 우리가 착오에는 판단 과정의 착오 요인이 있었고요. 판단의 착오, 그다음에 인지 과정의 착오 두 가지가 나눠졌었죠. 그래서 판단을 잘못하는 이유는 또는 인지를 잘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판단을 잘못하는 이유는 정보 부족이었죠. 정보가 부족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 또는 능력이 부족했다. 또는 합리화를 하였다. 합리화. 또 자기를 너무 과신했다. 자기 과신. 이러한 네 가지가 판단의 착오고요. 요인이고요. 인지 과정의 착오 요인은 인지는 정보 능력 저장 능력의 정보 저장 능력의 한계죠.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인지를 잘못하게 된다. 이런 의미였죠. 정보 저장 능력의 한계. 또 감각 차단 현상. 감각 차단 현상 어쩔 때 생기죠? 단조로운 업무를 장시간 수행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 있다. 졸음이 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졸음이 쏟아진 것을 감각 차단 현상 이렇게 불렀고요. 정서 불안정도 있었습니다. 정서 불안정. 자, 이것도 인지 과정의 착오였습니다. 그래서 자, 뭐의 한계냐, 뭐의 부족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판단 과정의 착오 요인이 아닌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 뭐 있을 거다. 인지 과정의 착오가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합리화, 판단 맞죠? 정서 불안정, 인지였잖아요. 정서 불안정, 인지 과정의 착오였습니다.
작업 조건 불량은 이 내용에는 없습니까? 물음표죠. 정보 부족이라고 하면 부족한 것은 판단을 잘못하게 된 이유가 되죠. 그래서 정서 불안정이 인지 과정의 착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답이 당연히 2번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핵심 이론서에서는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었냐면 인지 과정의 착오하고 그다음에 판단 과정의 착오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죠. 저장 능력의 한계, 감각 차단 현상, 정서 불안정, 생리적, 심리적 능력의 한계, 판단 과정은 정보 능력 부족, 합리화, 자기과신 이렇게 4가지씩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은 답이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지하고 판단 과정의 착오 요인 4가지가 서로 섞이면 안 됩니다. 구분이 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153번입니다. 인간의 적응 기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인간의 적응 기제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방어적 기제가 있다.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적 기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실을 도피하려는 도피적 기제가 있었다. 또 공격적 기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방어적 기제는 동일시하는 거, 동일화, 동일시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합리화하는 거, 합리화, 보상, 승화 이러한 것들이 방어적 기제였고, 도피적 기제는 억압, 고립, 퇴행, 백일몽 이런 것들이 도피적 기제였습니다. 공격적 기제는 비난이나 공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적응 기제 3가지의 종류를 적응 기제 속에 있는 이 3가지에 해당되는 기제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응 기제에 포함되지 않는 거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적응 기제다 이 말이죠. 다 적응 기제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 않는 말을 찾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등 1번은 없습니다. 억압, 공격, 그다음에 합리화 이런 말들이 소개가 돼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적응 기제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방어적 기제인지 도피적 기제인지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갈등입니다. 여기서는 갈등은 적응 기제 종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해설에도 방금 기록을 했던 판서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어적 기제, 도피적 기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